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큰 위기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걱정 없을 거야, 잘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매우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걸 잘 분석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신의 한수 출연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재용 의원 어디서 이렇게 섭외를 했냐. 대단하다. 듣기도 편하고 너무 깔끔한 해서 참 공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 과찬이시고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신의 한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제가 감사하죠. 아닙니다. 서로 띄워주는 것 같아서 쑥스럽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네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너무 그 분석이 탁월하시고 참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뭐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지만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뭔가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지금 그 협상이 결렬이 된 지가 지금 2주 좀 넘었죠. 그런데 협상이 결렬이 되면 이걸 빨리 수습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게끔 만드는 것이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 몇 가지, 그럼 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몇 가지 이제 그 사인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11일 날짜라고 그랬나요? 정부 당국자가 12일 날짜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통해서 나왔는데 미국이 우리 사드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 사드 배치를 공식화해달라는 이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드는 이미 벌써 몇 년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미국이 이걸 다시 한번 공식 요청을 했을까?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거 당연히 아직은 공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는 넘어가는데, 이 시점에 결렬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가장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이 사드를 가지고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이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라. 라는 이런 압박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인이 또 있었어요. 이건 중앙일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2월 11일 정부 당국에 의하면은 댄 코츠라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을 방한할 것 같다. 이런 걸 단독으로 실었습니다. 근데 이 댄 코츠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일단 미국에는 정보기관들이 16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뭐 CIA, FBI 뭐 이런 거 알죠. 그것만 알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16개나 있고요. 그 상당 부분 우리가 모르는 곳입니다. 저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비공개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할 기회가 주어져서 갔었는데, 그때 받아본 명함을 보면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소위 말하는 에이전시들 명함이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서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공유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나오는 정보들은 전 그때 이 정도야? 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이미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북한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이 16개 그 정보국들을 다 도맡아서 그 살림살이를 하는 그 수장이 바로 이 댄 코츠라는 국가정보국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2001년 9.11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태 이후에 이게 신설된 거라서 굉장히 힘도 많이 실려 있고, 또 이 사람 자체도 한 30년간 정치 경력이 아주 풍부한 대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원의원도 오랫동안 했었고요. 상원의원도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정도 했었고, 또 미국의 독일로 미국의 대사가 돼서 파견이 돼서 몇 년 또 있었기 때문에 뭐 국내 정치, 상하원 다 해봤고, 또 외교까지도 경험이 풍부해서 뭐 미국 정계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예.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을 한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해서. 예.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도 보면은 결정적 순간에만 움직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무섭네요. 결정적 순간에 움직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이 정보국의 수장이 어디 함부로 미국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미국에서는 아니 당신은 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다니게 되면은 어디 다닐 때마다 한 가지씩 떨어뜨리는 이 정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역이용 당할 수도 있고 테러도 당할 수 있고 또 뭐 도청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 자체가 자산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자산이 한국으로 온다? 왜 오겠습니까? 전 좋게 보진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만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혹여라도 이 사람이 와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러 오는 건 아닌지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와갖고 자, 그동안에 내가 이러한 정보들 다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직접 온 거는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봤지만 직접 당신이 얘기하는 걸 듣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단판 지어보자. 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트럼프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사람을 임명은 했지만 이 댄 코츠 국장이 지지난달이죠. 1월 29일 미국 의회에 가서 발언한 게 있어요. 그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예, 예.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죠. 보도에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근데 그게 협상되기 한 달 전이잖아요. 네네. 협상하기 전. 그래서 2월 초에 트럼프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불과 몇 주 후에 하노이에 가서 단판을 지으러 가는데, 그리고 난 이걸 좋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열심히 어떻게 당신이, 내가 임명한 당신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의회 가서 얘기를 하느냐. 초치냐? 초치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발대발했고 이 댄 코츠가 이제 바뀔 거다 자리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결과 보세요. 댄 코츠 말대로 그렇죠.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결국엔 트럼프가 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좋은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그러니까 본인도 협상 테이블에 가서 보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구나. 예.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보면 그때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볼튼이 그 협상장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해했잖아요. 예. 의외였다. 북한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그 김정은이가 그 볼튼하고 사진 좀 같이 찍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볼튼이 제일 유명하대요. 제일 유명하대요. 왜냐하면 북한 역사상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은 미국인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광. 예,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배려하는 모습에서 사진을 같이 찍고 싶었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볼튼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볼튼이. 우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서워요. 예, 근데 그 깜빡이지 않는다는 얘기에는 우리는 그 정도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북한이 뭐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네. 저는 이건 말 그대로 우리는 눈싸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야. 눈싸움할 때 눈 깜짝하면은 지는 거잖아요. 지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권투 선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먹 나올 때 보려고 계속 상대방의 눈과 몸짓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계속 볼 거야. 네. 잘못하면 나 날라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게다가 비건이라는 굉장히 온건파, 그 협상을 주도했었던 비건이 예전에는 이 단계별로 해결하겠다라고 그냥 노래를 하고 다녔었는데 엊그제인 거예요. 미국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단계적인 건 없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 번에 타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벌써 입장 정리가 된 거예요. 트럼프도 그 동창리 관련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 시점에 미국이 북한한테만 압박을 넣는 게 아니고 이런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댄 코츠의 방안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압박을 넣고 있다. 아, 무섭네요. 그렇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도 아유, 그냥 운영되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일단 놔두자. 예, 우리 정부 입장도 아유, 말 많은데 말이죠. 그냥 살짝 넘어갔으면 좋겠다. 중국이 또 난리 칠 텐데 하는데 미국이 이거 공식화 시키자라고 한다면 또 중국이 난리 칠 거고 또 북한이 난리 칠 거고 우리 정부 입장은 또 뭐 반미뿐이 없죠. 시민단체 와서 뭐 데모하는 거 이것뿐이 없는데 그거마저도 요즘 잠잠해졌는데 한마디로 니네 입장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정부의 분명한 노선을 요구하는 게 맞네요, 진짜. 그렇죠. 아마 우리 정부는 댄 코츠가 온다 그럴 때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얘기를 했을 우리 수도 잘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오지 마. 잘하고 있으니까. 숨기고 싶은 거에 많을 때면 괜히 누가 와서 그 점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마 그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폄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아니에요. 하지만. 댄 코치가 와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뿐만이 아니라 뭐 자료도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사람이 이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혹여라도 우리랑 회의를 하고 분명히 비공개가 될 거고 네. 혹여라도 댄 코치가 왔다 가는 걸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미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지. 동선을 언론에 누가 공개를 공개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니니까. 예. 그냥 단독으로 이 사람이 오는 것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 자리에서 뭘 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런 자료까지도 있어.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우리는 모든 걸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미국과 이걸 공조를 하고 있다. 저는 어느 선까지는 그게 뭐 이해가 되지만 핵심적인 자료라든지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이 아마 아직 공유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혹여라도 맛배기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평화 주장하고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만 우리 이런 자료에 의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우리 쪽의 협상가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거기서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 코치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한국에 가봤더니 내가 답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스스로 답답해서 한국에 직접 들으려고 위해 갔더니 애매모호하더라 입장이.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정말 한국을 이제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동맹국으로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면 깨졌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미국 정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몇 마디를 하고 돌아다니면 글쎄 우리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와갖고 딱 그동안 뭐 북한에 지원 안 한다며 워킹그룹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다 통제하고 있는데 몰래 지원한 게 나왔네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기업이 아니면 우리 은행이 아니 그거 정부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또 자료 들이밀고 이거 보세요. 이 명단에 보니까 정부 관계자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기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미국 가서 얘네들 못 믿겠다. 예, 이거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다. 우리가 준 정보마저도 북한에 넘겼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그렇죠. 예. 전 혹여라도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댄 코치가 전 이렇게까지 정부가 그러지 않았을 거로 믿고 싶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북한에 어떤 정보를 넘겼다고 쳐보시죠.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보자고요. 근데 미국 정보, 코치가 그 넘긴 거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첫째, 아까 그 중앙일보의 그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결정적인 순간에만 움직이는 이 코치가 이 시점에 협상이 결렬된 이 시점에 미국이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이 시점에 한국을 방문을 한다? 좋은 사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예, 사드 문제, 또 댄 코치 방문, 다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것들이고, 또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 제재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도 간접적으로 압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 엊그제였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됐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뭐 모욕죄, 뭐 대통령 모욕죄, 이런 죄도 없는데 그런 죄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뭐 저희야 나름 이제 전문가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벌써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그만해라, 김정은이. 그 얘기가 이렇게 일파만파 이제 커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본인들은 기분 상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속 시원하다. 네. 그래, 이제 할 말을 해라, 야당이. 그렇죠. 야당은 또 야당스러워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민주당의 그날의 그 반응을 보면 굉장히 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격하지? 우리가 국회 역사를 보면은 원내대표가 되던 당대표가 나와서 이런 그 시정연설을 할 때 그보다도 더 심한 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 수석 부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석 대변인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그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그 제목을 인용을 해서 제발 이런 얘기 듣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미 벌써 있지도 않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걸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되지도 않는 죄고, 그리고 결국에 했던 게 이제 국회 윤리위로 이제 넘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격하게 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찔렸나? 뭐 찔렸나? 네. 뭐 왜 이렇게 본인 스스로들이 이미 벌써 발이 제발 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렇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나경원 대표의 그 수석 부대변인 역할을 안 듣게, 그 말을 듣지 않게끔 해달라는 데에는 물론 우리가 야당으로서 할 얘기 했고 또 대통령한테 제발 그 역할을 하지 말아라 하는 데에는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간절한 호소도 있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제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던 국민들이 많은 민심이 당신네들은 북한의 대변인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제발 그러지 않고 우리 국민의 대변인이 돼달라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호소를 잘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말이죠. 미국을 계속 속이려고 하고 북한엔 퍼주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미국에게 안 좋은 사인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아요. 친구가 야, 너 계속 믿고 돈도 빌려주고 그동안 잘 왔는데 너 자꾸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사인 보내고 서로 뭐 하려고 그러고 사업하려고 그러고 나를 배신하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너 왜 그랬어? 아니 나 원래 진짜 좋아. 그럼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보낸 사인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사인을 보냈어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 예, 후보자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김현철 그러니까 장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드는 재앙이다. 재앙이다. 뭐 그다음에 천안함은 뭐 거짓이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군복 입고 쇼한다. 뭐 그렇게 예. 군복 입고 쇼한다는 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뭐 듣기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쇼한다 그랬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 그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힌다? 아, 이건 또 어떤 메시지로 미국에 전달이 될까요? 그렇죠. 국제사회에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요? 이게 평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사실들조차도 오히려 왜곡을 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이면 대단한 겁니다. 아, 협상 파트너 아닙니까? 협상 파트너고요. 우리 통일의 앞장서는 그 수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수장이 미국과 동맹을 일단은 뭐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 덴코츠가 한국에 왔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앞으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위기가 많이 다가올 건데 우리가 그런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동맹이 깨지겠어? 예. 설마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희망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의 이 동맹 관계, 신뢰 관계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거는 아니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만약에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이제 60년 동안 동맹 관계 지켜왔고 이제 더 이상은 한국과는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얻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피해 이 정권이 볼까요? 우리 국민이 보는 거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보겠죠. 예. 매우 걱정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걱정됩니다. 동맹이 깨지게 되면 이제 경제 동맹부터 깰 텐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텐데 지금도 엄청난 고통인데 여기에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이제 거리에 나앉은 거지꼴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네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뭐 경제 문제 얘기하기 그러니까요. 시작하고 또 다른 그 사회적인 이슈 미세먼지 전번에 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물론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 그 8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국회가 뭘 하는 척하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지금 의아해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안보 이슈만 말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이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은 다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올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이재영 의원 같은 사람이 또 당선이 돼서요.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정치 후원금 꼭 내주시고 아껴줘야 됩니다. 활발하게 일하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좀 든든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 분이니까 아직은 좀 어렵겠죠,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더 중요한 거예요.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밀어주면서 말이죠. 내년에 꼭 승리할 수 있게 이재영 의원 같은 사람이 또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잘 싸우겠죠. 여러분들 많이 밀어주시고 또 아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요, 우리가 단합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 이겨야 됩니다. 이거 뭐 100번을 강조하고 10,000번을 강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됩니다.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게 힘을 모으고요. 더 나아가선 대선 이겨서 정말 한 방에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이재영 의원님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응원의 글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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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